예,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전기차 산업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고 수소차 산업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를 같이 합쳐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전기차와 수소차를 비교하면서 좀 포인트를 잡아야 할까 하는데 네. 사실 뭐 이거는 시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차종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예, 전기차와 수소차를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각각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기본적으로 일단 전기를 구동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선은 똑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고 저장하느냐의 그 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왔는데 전기차는 일단은 배터리 가지고 전기를 저장하고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도 외부에서 나오는 그 충전기를 가지고 충전을 하고 그럼 여기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서 이제 모터를 구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수소차에 비해서는 전기 구동의 효율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75% 정도의 효율이 나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수소 탱크에다가 수소를 저장한 다음에 이것이 퓨어셀 그러니까 연료전지 장치로 들어가서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면 그 전기를 가지고서 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전기차에서 나온 배터리에 비해서는 그 실제적으로 효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돌아가는 한 50% 미만, 한 35% 아니면 지금 한 40%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생산안과 저장 방식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인프라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뭐 당연히 전기차가 사실은 지금 인프라 구축이 더 많이 된 건 사실이니까요. 공공기관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있고 요새 새로 생긴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다 그 자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수소 쪽은 아직 이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고 실제로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그 테슬라가 그 미국 전역에다가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그 얘기를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수소나 전기차 둘 다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기차가 앞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적정 기술, 쉽게 얘기해가지고서 상용화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실생활에 정말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월등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전기차가 훨씬 더 많이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또 지금 그만큼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일단 수소차가 일단은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대한 거 첫째 수소 에너지 그다음 두 번째가 수소 에너지 촉매 기술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에너지 저장 용기에 대한 그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 개발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난항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옛날에 이제 도요타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하고 이 두 회사가 이 수소차 그다음 연료 전지차를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술 개발을 해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20년 이상의 그 기술 축적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각각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해결책을 보시게 되면 수소 연료 같은 경우는 이제 암모니아 환원수를 그래가지고 암모니아에서 질소를 뽑아낸 다음에 이 수소를 가지고서 이제 다시 수소 연료를 만들어내는 거. 지금 현재 사우디 아람코하고 현대중공업 지주가 현재 MOU 맺고서 하고 있는 이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생수소의 활성화 그래가지고 이게 석유 정유소 이제 정유 공장에서 이제 그 석유를 이제 그 정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정제를 하면서 그때 수소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탄화수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탄소하고 수소 덩어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수소들을 포집을 해가지고서 만드는 게 지금까지 부생수소가 현재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수소 생산의 절반 이상을 이 부생수소가 차지해 왔는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정유 공장이나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아예 수소만 뽑아내는 기술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LNG라든가 LPG에서 이 완전하게 수소를 좀 더 대량으로 뽑아내는 이런 기술을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해상 풍력하고 그 다음에 이 수상 태양광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서 발생한 전력을 가지고서 그린 수소를 뽑아내는 거. 이것이 일단 첫 번째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수소 촉매 기술인데 지금까지 이제 그 이 연료 전지가 퓨얼셀에서는 이제 백금족 촉매를 써가지고 주로 백금이라든가 팔라디움이라든가 이런 걸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너무 희소 광물이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그 팔라디움 같은 경우 거의 한 2,700달러 뭐 한 2,800달러대까지 한번 쫙 올라갈 그런 모습 다시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사 촉매라는 걸 이제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그
또 백금족 이외에 또 다른 그 유사한 그 계열의 촉매를 이제 좀 더 싸면서도 그 다음에 좀 더 어느 정도 그 비슷한 성질을 낼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거, 이게 두 번째가 될 것이고, 세 번째로 이제 수소 에너지 저장 용기의 재료인데,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전에도 그 수소가 그 금속에 닿으면은 수소 그 금속들이 이제 약해져 가지고 깨집니다. 네. 그걸 취성이라 그러는데, 그 이 취성을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이게 가장 큰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금속에다가 어떻게 코팅을 하느냐 하고, 아니면은 이거 말고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 다른 물질, 정확히 얘기하면 재료 중에서 카본 파이버, 이제 그 탄소섬유죠. 탄소섬유, 예. 탄소섬유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가지고 만드는 CFRP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스텐이나 아니면 다른 그 금속 용기로 싸는 이런 기술을 만들고, 그 다음 배관도 역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밸브도 역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가 이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된 차량이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대규모의 충전 인프라만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된다면, 즉 고압의 수소를 안전하게 가둘 수 있는 기술만 이제 잡히면 사실 이제 그 충전 인프라도 그렇게 멀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장 용기의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섬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탄소섬유 제조업체들이 각광을 받는 거고, 지금 뭐 정유화학이나 철강 업체들까지도 대량 생산에 대해서 계속 계획을 내놓고 있고 실제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술력도 높아지고 문제점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큰 것 중에 하나가 인식의 문제이거든요. 우리 집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들어선대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우리 집 앞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선대라고 하면 괜찮은 거야? 라고 지금 인식은 여전히 있습니다. 네네.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우선은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보면은 둘 다 위험하긴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는 위험이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죠, 예. 정확히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그 전기차하고 수소차라면 그런 위험 요소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일단 표 간단하게 만든 거 보시면은, 일단 과충전 시의 화재 위험은 오히려 전기차가 더 큽니다.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리튬이 만약에 과충전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응 때문에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특히 좀 그 위험 요소인데, 그 다음에 사고가 났다 그랬는데 만약에 플랫폼이 약간이라도 찌그러졌다, 충격을 받아서 찌그러지면 그 순간에 공기하고 그 리튬이 부딪히는 순간에는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거를 끌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소화기를 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방전이 되거나 어떤 이런 그 시스템이 어떤 충격을 받거나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문을 열 수 없는 우리 가끔씩 이제 테슬라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다음 수소차도 역시 이건 역시 전기차다 보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수소차는 일단 수소 탱크에서 일단 수소가 누출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소가 그냥 지나가면 평소에는 괜찮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 배관이 만약에 금속인데 금속이 좀 약해졌다 그러면은 이게 그 배관이 약화됐으면 그쪽으로 해서 셀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새다가 만약에 이게 그 만약에 불꽃 같은 게 한번 튀었다 그러면 이제 팡 하고 터지는 이제 수소 폭발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예.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수소차가 만약에 활성화되면은 그 차체도 어쩌면 탄소섬유로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소 취성에 의해 가지고 차체가 프레임이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거를 대체할 그 소재로는 아무래도 탄소섬유가 역시 또 도입이 되지 않을까,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주유소에서도 그 정전기 때문에 튀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 얘기해 주니까 이거는 무서워서 못 만들겠네요. 이 부분만 듣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계속 나오긴 하겠죠. 지금 이미 이거는 어느 정도 통제돼 있는 위험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로 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사고만 여러분이 조심하시면, 즉 안전운전만 잘하시면 네. 언제든지 즐겁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는 마지막에 해주셨던 그 설명을 꼭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세제 혜택이거든요. 보조금을 얼마나 주는 것인가. 지금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일단은 그 차 종마다 다르고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데, 예. 요건 이제 그 이 ev.or.kr 그래가지고 누리집이라고 부르는 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그 사이트에 가시면은 보시게 되는데 거기에 가면은 차종별로 사실은 다 달라요. 모델별로도 다 따로 나와 있죠. 네. 예.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일단 지자체별로 나와 있는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요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이점인 거는 제주도에서는 일단 수소차는 보조금 안 나옵니다. 네.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보조금이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조금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또 좀 싸게 해가지고서 도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세제 혜택, 보증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친환경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쨌거나 친환경으로 가자고 전기차와 수소차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니까요. 두 개를 비교하자면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조금 그 애매한 게 있어요. 이거는 우선 첫째 중요한 게 그 친환경성이라는 걸 어디다가 이제 과연 정의를 두느냐인데 이제 좁은 의미하고 넓은 의미, 그러니까 협의하고 광의로 두는데 예. 좁은 의미로 보면 일단 운행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탄소라든가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거나 없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저탄소 혹은 이제 제로 탄소로 가느냐 이거에 대한 거는 보통 이걸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광의로 가면은 사실은 이거에 이제 그 정말로 친환경에 부합하는 차가 있냐 그랬을 때 거기에 그렇게 맞는 차는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생산부터 해가지고서 폐기까지 하나의 사이클 자체에서 과연 이 환경오염 물질이나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리튬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생산할 때 리튬은 지금 물에서 보통 브라인 방식으로 가져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그다음에 또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또 이제 이 전기 충전할 때 전기도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화석연료라든가 뭐 다른 심지어는 원전 같은 데서 쓰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과도기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예.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친환경성이라는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일단 협의로는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다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광의적인 측면으로 넘어가서 진짜 이제 우리가 탄소를 좀 더 줄이고 그 본격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수소든 전기든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또 발생하는 아이러니가 이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레이 수소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할 점들을 짚어줬고 그리고 이제 개선이 되기 위해서 기술력도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